매일매일 쏟아지는 핫 이슈 AI 솔루션 헬시보 조이. 자, 오늘도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뽀개줄 조이와 함께합니다. 조이야, 이번 주제는 뭐야? 오늘의 주제는 요즘 학생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예요. 바로 청소년의 수면 부족과 늦잠형 생활 패턴이에요. 오, 요즘 진짜 잠이 부족한 아이들 많죠. 근데 청소년은 원래 밤에 잠이 늦게 오는 거야? 이런 얘기도 있잖아. 그게 진짜 이유가 있을까? 좋은 질문이에요. 청소년기는 뇌와 호르몬 변화로 인해 생체 시계가 약 1에서 2시간 늦춰지는 시기예요. 쉽게 말하면 밤 10시부터 졸리기 시작하던 몸이 밤 12시에 졸리는 몸으로 바뀌는 시기죠. 아, 그러니까 일부러 늦게 자는 게 아니라 몸이 그렇게 프로그램 돼 있는 거구나. 맞아요. 특히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 분비 시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청소년이 밤늦게까지 깨어있는 건 생리적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문제는 학교 시작 시간은 여전히 아침 8시라는 거죠. 이 때문에 아침 6시 반쯤에 일어나야 하는 학생들이 많고 결국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6시간 내외로 떨어집니다. 즉, 매일 2에서 3시간씩 수면 부채를 쌓고 있는 셈이죠. 그럼 이렇게 잠이 부족하면 다음날 학교에서 얼마나 영향을 받는 거지? 그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건 집중력 저하예요. 단 1시간만 덜 자도 기억력과 주의력은 30% 이상 감소합니다. 그리고 정서적 문제도 동반돼요. 수면이 부족하면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전전두엽 활동이 둔해져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거나 우울감이 커질 수 있어요. 요즘 공부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라 잠이 부족해서 예민하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구나? 정확해요. 또 하나, 성장 호르몬도 깊은 수면 중에 가장 활발히 분비돼요. 즉, 밤에 잘 자는 아이가 잘 큰다는 건 과학적 사실이에요. 조이, 그런데 주말에는 아이들이 늦게까지 자잖아. 그건 보충 수면이니까 좋은 거 아니야? 그게 함정이에요. 주말 늦잠은 사회적 시차를 만듭니다. 즉, 시차가 3시간 이상 벌어진 생활 패턴이 몸에 혼란을 줘요. 월금은 오전 7시에 일어나고 토요일엔 11시까지 자는 아이들. 그럼 몸은 매주 한국 인도 정도의 시차를 오가는 셈이에요. 결국 월요일 아침, 몸은 아직 주말 시간대에 머물러 있죠.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생체 리듬이 깨지고 면역력 저하, 두통, 집중력 저하가 이어집니다. 음, 그럼 결국 현실적으로 빨리 자야 한다는 뻔한 얘기밖에 답이 없는 거야? 그보다는 수면을 관리하는 게 핵심이에요. 단순히 일찍 자는 게 아니라 잠의 질을 높이는 습관을 만드는 거죠. 조이가 추천하는 3단계 수면 관리 루틴. 취침 1시간 전 디지털 셧다운 타임. 스마트폰의 푸른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2시간 지연시켜요. 조명 줄이고 음악이나 스트레칭으로 몸을 이완시키세요. 하루 일정한 기상시간 유지하기. 주말에도 평일 기상시간에서 1시간 이상 차이 나지 않게. 뇌는 기상시간이 일정해야 숙면을 기억합니다. 아침 햇빛 쐬기와 간단한 움직임. 아침 10분 햇빛만으로도 생체시계 리셋 효과가 있어요. 기분도 밝아지고 멜라토닌 분비도 안정화됩니다. 쉽진 않지만 하나씩 해볼 만한 방법들이네. 특히 주말 늦잠 줄이기는 부모님이랑 같이 실천해야겠는데? 사실 이건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이미 미국, 캐나다 일부 지역은 학교 등교 시간을 아침 9시 이후로 조정했어요. 그 결과 학생들의 학업 집중력과 출석률이 유의미하게 향상됐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지. 맞아요. 서울 일부 교육청에서도 등교 시간 9시제 시범 운영을 검토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입시 일정, 학원 스케줄, 부모 근무 시간 문제로 현실화가 쉽지 않았죠. 그래도 중요한 건 학생의 생체 리듬을 고려한 교육 환경이라는 인식이에요. 수면 부족은 단순한 생활 습관 문제가 아니라 학업 효율, 정신 건강, 신체 발달, 사회 적응력까지 영향을 미치는 종합 건강 지표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해요. 결국 청소년 수면 부족은 게으름이 아니라 시대랑 환경이 만든 생활 리듬의 불균형이네. 맞아요. 그래서 조이가 제안하는 오늘의 한 문장 솔루션은 이거예요. 하루 8시간 수면은 사치가 아니라 성장의 기본입니다. 저희야, 오늘 이야기 간단하게 정리해 줄래? 물론이죠. 오늘 주제의 핵심은 3가지예요. 첫째, 성장기에는 멜라토닌 분비 시점이 늦어져 밤에 잠이 잘 안 오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둘째, 단 1시간 부족해도 기억력은 30% 감소, 성장 호르몬 분비는 저하돼요. 셋째, 주말 늦잠은 몸의 리듬을 깨뜨리고 피로, 두통, 면역 저하로 이어져요. 해결책은 일정한 기상 시간과 취침 1시간 전 디지털 셧다운. 그럼 오늘의 한 줄 정리. 하루 8시간 수면은 사치가 아니라 성장의 기본입니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핫 이슈 AI 솔루션 헬시보 조이. 조이야, 이번 주제는 뭐야? 오늘은 술 마신 다음 날 누구나 한 번쯤 찾아보게 되는 아이템이죠. 바로 음주 이후 회복용 제품 해장 간 건강 보조제 이야기예요. 아, 이거 궁금했어. 편의점 가면 해장 음료, 간켜 영양제, 밀크시슬 제품들이 이렇게 쫙 깔려 있는데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항상 헷갈리더라고. 맞아요. 한국은 여전히 술 문화 강국이에요. 성인 10명 중 7명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음주를 하고 특히 20에서 40대는 주 1에서 2회 이상이 가장 많죠. 문제는 과음 이후 대부분이 해장으로 회복된다. 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간은 쉬지 못합니다. 술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간세포가 손상되고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이 쌓여 피로, 두통, 구토를 유발하죠. 결국 숙취라는 게 단순한 머리 아픈 게 아니라 몸 속 독성 반응인 거네? 정확해요. 그래서 요즘은 단순 해장보다 간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제품이 주목받는 거예요. 그럼 조이, 해장 제품들은 실제로 효과가 있는 거야? 효과는 부분적이에요. 숙취 해소제 대부분은 알코올 분해 속도를 높이기보다는 간에서 생성되는 독성 물질 중 일부를 완화하는 역할이에요. 대표 성분을 볼까요? 주요 해장 성분 탑3. 헛개나무 추출물. 알코올 분해 효소를 보조하지만 간세포 회복 효과는 미미해요. 밀크시슬. 간세포 보호 및 재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표 성분. 실제로 간 기능 개선 보조제로 허가받은 제품도 있어요. 비타민 B군과 타우린 피로 회복, 대사 활성화에 도움. 다만 해장 음료에 들어있는 양은 제한적이에요. 결국 해장제는 효과 100%보다 회복 과정의 보조 역할로 이해해야 합니다. 즉, 숙취의 근본 해결책은 수분 휴식 시간이에요. 그러면 간 보조제는 매일 먹는 게 더 좋은 거네? 그건 오히려 주의가 필요해요. 간 보조제는 건강기능식품이지만 성분에 따라 간 효소 수치를 오히려 높이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고용량 실리마린이나 다른 보조제와 중복 섭취는 피하는 게 좋아요. 또한 간 피로라고 느껴도 실제로는 수면 부족, 스트레스, 식습관 불균형이 원인일 때가 많아요. 즉, 간 보조제보다 생활 습관 교정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죠. 아, 결국 이 해장제 하나로 끝은 불가능하다는 거네요. 네, 음주는 단순히 간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리듬 깨짐 현상이에요. 술을 마시면 체온이 오르고 수면의 질이 낮아지고 면역 반응이 떨어져요. 그래서 진짜 회복은 해독보다 리듬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조이의 회복 루틴 3단계는 첫째, 수분 500ml 이상 플러스 이온 음료 섭취. 알코올로 인한 탈수를 가장 먼저 보충. 둘째, 단백질 비타민 B가 풍부한 아침 식사. 간 대사를 돕고 혈당 회복. 셋째, 짧은 낮잠 플러스 가벼운 스트레칭. 순환을 도와 피로물질 배출. 결국 해장 음료보다 몸 전체의 회복 루틴이 중요하다는 거네? 맞아요. 요즘은 해장제보다 절주가 진짜 트렌드예요. 음주 자체를 줄이려는 드라이 드링킹 문화도 확산 중이죠. 맞아. 술 안 마셔도 어색하지 않은 회식 자리들이 점점 늘었거든. 근데 그게 진짜 건강한 문화 같아. 음주가 줄면 간 건강뿐 아니라 수면, 정신 건강, 피부 상태까지 개선돼요. 결국 해장제보다 음주 습관의 변화가 근본 해결책이죠. 조이야, 오늘 이야기 간단하게 정리해 줄래? 물론이죠. 핵심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해장제는 알코올 분해제가 아니라 회복 보조제다. 둘째, 간 보조제는 체계적인 생활 습관과 함께 써야 효과가 있다. 셋째, 진짜 해장은 절주와 수면이 만든다. 좋아요. 그럼 오늘의 한 줄 정리. 간을 지키는 최고의 해장법은 다음 잔을 미루는 용기입니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핫 이슈 AI 솔루션 헬시보 조이. 조이야, 이번 주제는 뭐야? 오늘은 요즘 뷰티 업계의 대세 키워드예요. 바르는 화장품을 넘어서 먹는 피부 관리, 이너뷰티 이야기예요. 아, 요즘 진짜 많잖아. 이 콜라겐 젤리, 히알루론산 음료, 피부 비타민까지. 나도 먹는 화장품이라는 말이 처음엔 낯설었거든. 근데 다들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정말 궁금했어. 맞아요. 사실 피부는 거울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결과일 뿐, 속 건강이 무너지면 피부도 바로 반응하죠. 우리 피부는 혈액과 영양분으로 유지되는데, 단백질, 비타민, 수분, 지질이 균형을 이루어야 건강해요. 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탄력이 떨어지고 건조하거나 트러블이 생기죠. 그럼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이 속이 엉망이면 겉은 금방 티가 나는 거구나. 정확해요. 그래서 요즘 이너뷰티가 각광받는 거예요. 피부는 바르는 게 아니라 안에서 길러야 하는 시대가 온 거죠.
근데 조이 이너뷰티 같은 제품들은 갑자기 왜 이렇게 많아진 거야? 그 이유는 바쁨이에요. 현대인들은 스트레스, 수면 부족, 불규칙한 식습관 때문에 피부 재생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편하게 챙기면서 예뻐지자 는 흐름이 생긴 거예요. 한국 이너뷰티 시장은 이미 1조 원을 넘어섰어요. 특히 20에서 40대 여성 중 절반 이상이 콜라겐이나 히알루론산 같은 제품을 섭취하고 있죠. SNS에서도 많이 보이더라고. 이 해시태그 콜라겐 타임, 해시태그 먹는 스킨케어 이런 해시태그들. 이제는 아침 루틴은 화장품 더하기 보충제 이런 느낌인 거네? 맞아요. 예전에는 화장품 브랜드가 주도했는데 지금은 제약회사, 식품회사까지 합세했어요. 그만큼 먹는 뷰티가 대세라는 거죠. 그럼 대표적으로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엄청 궁금하거든? 뭐가 진짜 효과가 있는 거야? 좋은 질문이에요. 이너뷰티의 핵심 성분은 네 가지예요. 첫째, 콜라겐 펩타이드, 피부 탄력에 관여하는 단백질이에요. 다만 분자 크기가 중요해서 저분자 형태만 체내 흡수가 가능해요. 둘째, 히알루론산, 수분 저장 탱크 역할을 하죠. 식약처에서 피부 보습 개선 기능성으로 인정받은 성분이에요. 셋째, 세라마이드, 피부 장벽을 강화해 외부 자극을 막아줘요. 트러블이나 민감성 피부에 특히 좋아요. 넷째, 비오틴, 모발과 손톱, 피부 세포 대사에 도움을 줘요. 그럼 이걸 다 챙겨 먹으면 피부가 확 달라질까? 그건 조금 조심해야 해요.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시간과 꾸준함이 필요해요. 보통 4주에서 8주 이상 섭취해야 변화가 보이고, 수면, 스트레스, 식단이 함께 관리돼야 시너지 효과가 생겨요. 그러면 제품을 고를 땐 어떤 걸 봐야 해? 요즘 광고가 너무 다양해서 헷갈려. 그럴 땐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건강기능식품 표시가 있는지 확인. 식약처 인증 마크가 없는 제품은 단순 식품이에요. 둘째, 기능성 원료를 직접 확인. 예를 들어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처럼 성분이 구체적으로 표기된 제품을 고르는 게 좋아요. 셋째, 흡수율보다 꾸준함이 중요. 하루 한 알보다 매일 일정하게 섭취하는 습관이 더 중요해요. 그럼 하루 만에 톤업, 주름 싹 개선 이런 문구는 다 과장인 거구나. 맞아요. 그건 과학이 아니라 마케팅이에요. 피부는 단기간에 바뀌지 않아요. 꾸준함이 가장 강력한 필터랍니다. 결국 이너뷰티도 생활 루틴이 뒷받침돼야 효과가 있는 거네. 정확해요. 진짜 인너뷰티는 제품 하나로 완성되지 않아요. 수분, 수면, 영양, 스트레스 관리가 모두 맞물릴 때 피부는 스스로 회복력을 키워요. 조이가 추천하는 3단계 인너뷰티 루틴 알려드릴게요. 1. 매일 2리터 이상의 수분 플러스 비타민C 함께 섭취하기. 콜라겐 합성에는 비타민C가 필수예요. 2. 숙면 7시간 이상 확보하기. 피부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활발히 재생돼요. 3. 스트레스 관리, 꾸준한 루틴 유지. 스트레스가 많으면 코르티솔이 올라가 피부 재생을 방해하거든요. 결국 예뻐지는 건 제품이 아니라 습관이야. 피부는 거짓말 안 한다더니 진짜 그렇네. 그렇죠. 피부는 당신이 어제 먹고 오늘 자고 내일 웃는 만큼 달라져요. 조이야, 오늘 이야기도 간단하게 정리해 줄래? 물론이죠. 핵심 세 가지예요. 첫째, 피부는 것보다 속이 먼저다. 건강한 피부는 영양 균형에서 시작돼요. 둘째, 인너뷰티는 꾸준함이 생명이다. 하루, 이틀보다 4주 이상 꾸준히 섭취해야 효과가 보입니다. 셋째, 진짜 인너뷰티는 루틴의 합이다. 수면, 수분, 비타민, 스트레스 관리까지 함께해야 완성돼요. 좋아. 그럼 오늘의 한 줄 정리. 피부는 바르는 게 아니라 기르는 거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핫 이슈 AI 솔루션 해시버 조이. 조이야, 이번엔 어떤 이야기 해볼까?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주제예요. 바로 피부 노화와 자외선 그리고 항산화 이너뷰티입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속도는 조절할 수 있거든요. 와, 시작부터 확 끌린다. 요즘은 진짜 나이보다 피부 나이가 더 중요하잖아. 근데 솔직히 자외선이 그렇게 큰 범인일까? 그렇습니다. 피부 노화의 80%는 빛 노화, 즉 자외선 때문이에요. 오늘은 그걸 막는 과학적인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자외선이 나쁘다는 건 다 알거든? 근데 정확히 어떻게 피부를 늙게 만드는지 잘 모르겠어. 자외선은 단순히 피부를 태우는 게 아니라 피부 세포 구조 자체를 변형시킵니다. 특히 피부 속 콜라겐과 엘라스틴 섬유를 손상시키죠. 이게 무너지면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깁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줄처럼요.
그리고 자외선은 활성산소를 발생시켜요. 이건 피부의 적입니다. 세포를 산화시키고 멜라닌 생성을 촉진해서 기미 잡티 칙칙한 피부톤을 만듭니다. 아, 결국 햇빛이 피부 안쪽까지 녹슬게 만드는 거네. 정확해요. 그래서 항산화는 그 녹을 막는 내부 방패 역할을 합니다. 그럼 자외선은 여름에만 조심하면 되나? 그게 함정이에요. 자외선은 계절이 아니라 생활 습관의 문제입니다. 흐린 날에도 60에서 70%, 실내 창가에서도 UVA는 들어옵니다. 그래서 선크림은 사계절 내내, 인너뷰티는 매일. 이에요. 음, 그럼 항산화가 진짜 노화를 되돌릴 수도 있어? 되돌린다보다 지연시킨다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항산화 물질은 손상된 세포의 염증을 줄이고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쉽게 말하면 피부 속의 정비공이라고 할 수 있죠. 낡은 세포를 치워주고 새 세포가 자라나도록 돕는 거예요. 그럼 항산화제를 꾸준히 먹으면 피부톤도 맑아지고 주름도 줄 수 있겠네? 맞아요. 특히 비타민 C, 비타민 E, 폴리페놀, 아스타잔틴은 임상적으로 피부톤과 탄력 개선 효과가 확인된 성분이에요. 게다가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을 돕고 비타민 E는 세포막을 보호하죠. 이 둘은 서로 시너지 관계입니다. 근데 요즘 항산화 이너뷰티 제품이 정말 많잖아. 콜라겐, 루테인, 아스타잔틴, 그거 진짜 효과 있는 건가? 효과 있습니다. 다만 직효는 아닙니다. 피부는 주기가 있어요. 보통 28일 주기로 재생되죠. 즉, 한 달은 꾸준히 먹어야 첫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요즘 인기 있는 조합은 콜라겐 플러스 비타민 C 탄력 합성, 폴리페놀 플러스 아스타잔틴 항산화와 색소 완화, 루테인 플러스 오메가3 둔 피부 복합 관리. 특히 아스타잔틴은 먹는 선크림이라 불릴 만큼 피부 손상 억제 효과가 입증돼 있어요. 그럼 비타민C 하나만 먹는 것보다 복합으로 먹는 게 낫다는 거네? 맞습니다. 항산화는 팀플레이입니다. 비타민 C가 산화된 비타민 E를 다시 활성화시키고 폴리페놀이 그 과정을 보조해요.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살려주는 구조죠. 오, 피부에도 팀워크가 필요하네? 조이야, 이런 건 언제 먹는 게 제일 좋아? 아침? 저녁?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침 공복엔 비타민 C나 폴리페놀, 낮 동안 자외선에 노출되기 전에 방어막을 만드는 역할이에요. 밤엔 콜라겐 플러스 비타민 E 조합, 피부가 재생되는 수면 시간 밤 10시, 새벽 2시에 영양이 제대로 쓰이거든요. 그리고 수분 섭취는 하루 2리터 이상이 기본이에요. 항산화 작용은 순환이 잘 돼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하루에 2번 루틴처럼 챙기는 게 가장 좋겠네? 맞아요. 항산화 루틴은 습관화가 핵심입니다. 피부는 꾸준함을 기억해요. 일주일만 쉬어도 바로 티가 나죠. 근데 자외선은 선크림 바르면 끝 아니야? 굳이 먹는 항산화까지 내가 챙겨야 될까? 두 가지는 역할이 달라요. 선크림은 외부 방어막, 이너뷰티는 내부 복원력이에요. 하나는 방패, 하나는 치유제. 둘 다 있어야 진짜 동안 루틴이 완성됩니다. 아, 밖에서 맞고 안에서 복원하는 그런 투트랙 시스템이구나. 네, 정확히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항산화제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자외선 노출 후 피부 손상률이 30% 이상 낮았어요. 조이야, 오늘 얘기도 간단하게 정리해 줄래? 물론이죠.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외선은 피부 노화의 80%를 만든다. 흐린 날, 실내에서도 자외선은 존재해요. 둘째, 항산화는 피부 속 방패이자 복원력이다. 비타민 C, E, 폴리페놀, 아스타잔틴을 꾸준히 챙기세요. 셋째, 먹는 관리 플러스 바르는 관리 이꼬르 완벽한 동안 루틴. 이너뷰티와 자외선 차단 반드시 함께 해야 합니다. 좋아, 그럼 오늘의 한 줄 정리. 피부는 매일 자외선과 싸웁니다. 당신의 무기는 항산화 루틴이에요. 매일매일 쏟아지는 핫 이슈 AI 솔루션 헬시버 조이. 조이야, 이번엔 어떤 얘기를 해볼까? 오늘은 특히 여성분들이 꼭 들어보셔야 할 주제예요. 바로 갱년기와 호르몬 밸런스 케어입니다. 오, 진짜 요즘 엄마들 사이에서도 이 얘기 많이 하더라고. 아직 40대, 50대인데 벌써 갱년기 증상이 오는 것 같아 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 예전보다 좀 빨라진 건가? 맞아요. 실제로 조기 갱년기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50대 초반이 많았는데 요즘은 30대 후반, 40대 초반 여성도 호르몬 불균형을 호소해요. 이건 단순히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습관과 스트레스가 큰 영향을 미치죠.
근데 조이야, 호르몬이란 게 정확하게 뭘까? 그냥 여성 호르몬이 줄었다는 얘기만 들었지 사실 정확하게 뭔진 잘 모르겠어. 좋은 질문이에요. 호르몬은 쉽게 말해 몸속의 오케스트라 지휘자예요. 하나의 신호만 삐끗해도 몸 전체의 리듬이 흐트러지죠. 특히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피부, 뼈, 혈관, 뇌신경, 감정 조절까지 다 관여해요. 즉, 단순히 생리 기능만이 아니라 몸과 마음 전체의 균형을 담당하죠. 아, 그래서 갱년기가 되면 피부도 거칠어지고 감정도 예민해진다는 게 다 연결돼 있는 거구나. 맞아요. 호르몬은 물리적인 변화와 감정 변화를 동시에 일으켜요. 그래서 갱년기는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신체 리듬의 전환기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신호들이 갱년기를 알리는 거야? 대표적인 신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면 장애, 잠이 잘 안 오거나 자주 깨요. 열감 안면 홍조, 갑자기 얼굴이 달아오르고 땀이 나는 증상. 감정 기복, 사소한 일에 예민하거나 우울해지는 경우. 피부 변화, 콜라겐 감소로 피부 탄력 저하, 건조함. 체중 증가와 복부 비만, 호르몬이 지방 분포를 바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나이 탓이 아니라 몸의 리듬이 바뀐 거구나. 정확해요. 호르몬 불균형은 노화가 아니라 전환의 신호예요. 이 시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이후 10년 건강을 결정합니다. 그럼 조이야, 그럼 이 시기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돼? 그냥 약을 먹거나 호르몬제 처방받는 게 달까? 그건 방법 중 하나일 뿐이에요. 핵심은 몸이 스스로 밸런스를 되찾게 만드는 습관이에요. 첫째, 꾸준한 운동입니다. 특히 유산소 플러스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운동은 단순히 칼로리를 소모하는 게 아니라 엔도르핀과 성장 호르몬을 자극해서 우울감과 피로를 줄이고 호르몬 분비를 자연스럽게 돕죠. 둘째, 단백질과 식물성 에스트로겐 섭취. 대표적으로 콩, 두부, 아마씨, 석류, 검은 콩이 좋아요. 이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체내 에스트로겐 수용체 작용에 완화된 효과를 내요. 셋째, 스트레스 조절.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높아지면 에스트로겐이 억제되고 수면, 면역, 피부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꾸준함 더하기 식습관, 그리고 마음 관리 이 세 가지가 핵심인 거네. 맞습니다. 갱년기 관리는 약이 아니라 리듬의 회복이에요. 요즘은 갱년기 영양제도 많잖아. 석류, 이소플라본, 감마리 놀렌산 이런 거. 그거 진짜 효과 있는 거야?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선택이 중요해요. 이소플라본 콩 성분, 가장 대표적인 식물성 에스트로겐, 감마리놀렌산 생리통 완화, 피부 건조 개선 효과, 석류 추출물, 항산화 작용과 여성 호르몬 보완 효과, 비타민 D와 칼슘, 골밀도 유지 필수.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효과를 보는 건 아니고 체질 간 기능 복용 약물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전문가 상담 후 복용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럼 음식으로 관리하는 게 제일 안전하겠네? 맞아요. 콩, 두부, 견과류, 생선, 채소, 균형 잡힌 식단이 최고의 자연 호르몬 조절제예요. 조이가 정리한 호르몬 밸런스 루틴 3단계 알려드릴게요. 아침 루틴, 햇빛 10분 플러스 스트레칭, 멜라토닌과 세로토닌 리듬을 회복시켜줍니다. 점심 루틴, 단백질 중심 식사 플러스 콩류나 두유 함께 섭취, 혈당과 에스트로겐 균형을 동시에 유지해요. 밤 루틴, 카페인 노, 따뜻한 허브티 에스, 숙면 호르몬 분비를 돕고 야간 체온을 안정화시켜요. 좋아요. 그럼 오늘의 한 줄 정리. 호르몬은 몸의 리듬입니다. 꾸준히 한 습관이 최고의 약이에요.